오늘은 김기택 시인의 사무원이라고 하는 작품을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모바일 강의를 하면서 배경 그림은 주로 이제는 사진이나 그림을 까는데 작품과 관련된 어떤 소재면 소재, 주제면 주제와 관련된 어떤 그림들을 가지고 이렇게 배경을 깝니다. 그런데 왠지 이 시를 보면서 저는 이 그림, 이게 뭉크의 절규라고 하는 그림이거든요. 이 절규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머릿속이 막 복잡복잡 막 찢어지는 어떤 혼돈된 그런 어떤 현대인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주제하고도 그닥 상관이 없는 듯해요. 소재하고도 상관이 없는 듯해요. 그런데 왜 이 그림이 생각이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배경으로 깔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슬슬 한 작품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요 좀 길어요. 길고 그 다음에 하나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을 이제 끊어서 설명을 하는데 좀 호흡이 좀 기니까 좀 차분하게 듣도록 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는 의자고행을 했다고 한다. 의자고행은 또 뭐야? 제일 먼저 출근하여 제일 늦게 퇴근할 때까지 그는 자기 책상에 자기 의자에만 앉아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그가 서 있는 모습을 여간에서는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사무원이니까 회사에 있는 셀러리맨인데 그 셀러리맨의 모습인데 좀 심하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앉아 있습니까? 그것을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의자 고행이라고 표현했어요. 의자에 앉아 매일 반복하는 힘겨운 업무를 얘기하고 있다. 됐습니까? 제일 먼저 출근하여 제일 늦게 퇴근할 때까지 그는 자기 책상,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그가 서 있는 모습을 여간에서는 볼 수 없었다고 한다. 가만. 그러고 보니까 했다고 한다. 볼 수 없었다고 한다. 간접인용을 쓰고 있네요. 그죠? 요것도 하나의 이 시의 특징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따고 한다. 간접화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시적 대상을 객관화시키고 있다. 아, 그렇구나. 다음에 사람들은 그가 서 있는 모습을 여간에서는 볼 수 없었다고 한다. 뭐예요? 업무 때문에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무원의 모습이다.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사무원의 일상적인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다. 일상적인 모습이지만 썩 마음에 드는 모습은 아니야.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 그죠? 자, 점심시간에도 의자에 단단히 붙박여 보리밥과 김치가 든 도시락으로 공양을 마쳤다고. 잠깐. 아까는 의자 고행이라고 하더니 이번엔 공양이라고 하네요. 어떤 현대인의 모습을 불교적인 용어를 써가지고서나 자꾸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죠?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했다는 사람이 의하면 또 간접인용이네요. 놀랍게도 그의 다리는 의자처럼 직립한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었으면. 그죠? 점심시간에도 의자에 단단히 붙박혀 있다는 것은 여유롭게 식사할 시간도 없이 일에 쫓겼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인 용어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손익관리 대장경과 자금수지 심경 속에 숫자를 읊으며 철저히 고행 업무 속에만 은둔하였다고 한다. 잠깐. 여기서 우리 손익관리 대장경, 그 다음에 자금수지 심경, 이런 불경책은 없습니다. 지금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패러디의 수법을 사용해가지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뭐겠어요? 손익관리를 그냥 스님이 대장경 읊듯이 읊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는 현대인의 어떤 사무원의 삶을 뭐하고 있다? 풍자하고 있다. 아, 뭐하고 있다? 불경에 비유해서 풍자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사무원의 업무를 불경에 빗대어 풍자했다. 종소리, 북소리, 목탁소리로 전화벨이 울리면,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가 마치 뭐 같아? 종소리 같아. 뭐 같아? 북소리 같아. 뭐 같아? 목탁소리 같아. 수학에다가 자금 현황, 매출 원가, 영업이익, 재고자산, 부실채권 등등을 어떻게 청하고 구성지게 뭐가 나올지 알겠죠? 연불했다고 한다. 반어법이죠? 그 반어법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풍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끝없는 수행정진으로. 이제 알았어요. 이거 수행정진이 아니라 뭡니까? 일상의 업무, 회사 업무를 얘기하는 거야. 머리는 점점 빠지고 배는 부풀고 커다란 머리와 몸집 위에 팔다리는 턱없이 가늘어졌으며 오랜 음지의 수행으로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는 매일 상사에게 굽실굽실 108배를 올려요. 아니죠. 불을 떨었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결국 뭡니까? 사무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관료사회에서 사무원의 모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모습 보여주는 거야? 아니야. 풍자해주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수행에 너무 지극하게 정진한 나머지 전화기를 걸다가 전화기 버튼 대신 계산기를 누르기도 했으며 귀가하다가 지하철 개찰구에 승차권 대신 열쇠를 빌어 넣었다고 한다. 이건 수행이 너무 지극하게 정진한 나머지라기보다는 뭡니까? 어떤 반복되는 업무가 일상생활, 회사의 업무가 일상생활을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죠. 야, 너무 심하다. 이미 습관이 모든 행동과 사고를 대신할 만큼 깊은 경지에 들어갔으므로 이거는 누구의 평가입니까? 그렇죠. 화자의 평가예요. 긍정적 평가입니까? 아니에요. 비판적 평가가 노출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30년간의 장좌불립이라고 불렀다 한다. 역시 간접 인용이면서 오랜 시간 제자리에 앉아서 반복되는 일을 계속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반복되는 업무에 사후가 지배당한 사무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보겠습니다. 글이 풀리든 말든 그는 전혀 상관치 않고 무관으로 일관했으며 다만 혹독하다면 혹독할 이 수행을 뭐라고? 혹독하다면 혹독할 이 수행을 뭐라고? 혹독하다면 혹독할 이 수행을 역시 마찬가지로 화자의 비판적 태도를 노출시키면서 외부 압력에 의해 끝까지 마치지 못할까 두려웠다고 한다. 외부 압력에 너 그만둬! 속된 말로 잘리는 거죠. 오케이? 해고에 두려우면서 노심초사하는 사무원이에요. 그나마 지금껏 매달릴 수 있다는 것을 큰 행운으로 여겼다고 한다. 혹독한 업무에 시달리는 사무원. 자, 갑시다. 그의 통장은 매달 적은 대로 시주가 들어왔고 이 시주가 바로 뭐겠습니까? 월급이겠죠. 시주는 채워지기 무섭게 속가는 뭐야? 안에 가정살림에 흔적도 없이 스며들었으나 박봉에 시달리는 사무원의 모습입니다. 혹시 남은지 역시 모자라는지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한다. 오로지 의자 고행에만 점점 어떻게 했어? 용맹정진했다고 한다. 자, 이때 의자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운 업무에 매어달린 내지는 메인 존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무원. 다음 보겠습니다. 그의 책상 아래에는 여전히 다리가 6이고 둘은 그의 다리, 넷은 의자 다리였지만 어느 둘이 그의 다리인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사문화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왠지 이 구절 좀 본 듯하지 않아요? 어디선가? 어디더라? 처용가에서 본 거다. 그죠? 그의 둘이 어느 둘이 그의 다리였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은 사물화된 사무원의 모습을 통해 인간 소의 현장을 풍자한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 좋다 이거야. 근데 왠지 이것이 어디서 봤더라 했더니 패러디였어. 처용가의 구절 패러디였어. 그러고 보니까는 이건 불경이라든가 어떤 기존에 있었던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따가지고서나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비틀어버린 거죠. 풍자한 거죠. 그게 이 작품 전체의 특징이네요. 주제는 일단 사물화되는 현대인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지만 우리는 여기서는 이 어떤 구성상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에서 패러디라고 하는 것 자체를 놓쳐서는 안 될 듯 싶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5대 핵심 정리 보겠습니다. 갈래는요, 자유시 서정치이고 성격은 풍자적이고 비판적이다. 어조는 풍자적 어조다. 돌려치기 하고 있어요. 비틀기 하고 있어요. 어느 사무원의 모습을 통해서 현대인의 삶을 얘기하고 있다.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무원의 일상에 대한 연민과 소외 비판 현상을 비판하고 있다. 특징, 화자의 감정이 배제된 객관적 내지는 간접적 인용서술이다. 반화적 표현을 통해서 시대의 시적 대상을 풍자하고 있다. 특징 볼까요? 일단 패러디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패러디란 한 작가의 스타일이나 습관을 흉내내어 원작을 우스꽝스럽게 개작하거나 변형시키고 비튼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원작에 대한 풍자뿐만 아니라 단순한 흉내내기도 패러디로 본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패러디는 풍자와 위트, 이런 일을 대표하고 있고 이런 기법들은 전대의 혹은 당대의 지배적인 신념체계, 우리가 이런 관념, 관습적 사고예요. 내포된 억압적 특성이나 허위의식을 폭로하려는 예술가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자, 패러디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으로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디샹이라고 하는 화가가 LHOQ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그림으로 비틀기 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게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보니까 이건 뒷상의 그림인데 왠지 이미지가 남자의 이미지예요, 여자의 이미지예요. 남자의 이미지면서 콧수염을 그려놨어요. 그죠? 턱수염도 있네요. 그죠?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원작, 모나리자가 가지고 있는 아우라를 파괴함과 동시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에 대한 믿음과 고전 예술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확 깨버리는 거예요. 비틀어가지고 깨버리는 거. 이런 걸 우리는 패러디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아우라를 파괴하는 것 자체는 표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면적인 주제는 요 뒷부분, 고정관념을 깨버렸다라는 데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 두 번째 볼까요? 간접화법, 뭐뭐라고 한다, 뭐뭐라고 한다. 남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직접 인용하거나 화제의 의도를 직접 이야기하는 방법을 직접 화법이라고 한다면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뭐뭐라고 했다, 뭐뭐라고 한다 와 같은 간접 인용 방식을 활용해 전달하거나 화제의 의도를 다른 상황이나 맥락을 통해 이야기하는 방법을 우리는 간접 화법이라고 한다. 그런 간접 화법이 이 사무원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마치 남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담담하고 객관적인 어조를 유지한다. 하지만 이 담담하고 객관적인 어조는 화자가 아무런 생각, 비판의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냉정하게 분석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그러한 효과를 드러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김기택 시인의 사무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